안녕하세요, 김누킴입니다. 오늘 영상은 예비 카푸어 형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자동차의 경제성이나 정비성이나 성능이나 그 돈씨나 여기선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실 거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로지 간지나는 외관만으로 판단하는 냉정한 시간입니다. 얼굴과 얼굴이 맞붙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더불어 싼 값에 구할 수 있어야 우리 카푸어 형님들께서 안심하고 구매를 하시겠지요. 2,500만원 수준으로 구할 수 있는 졸라 간지나서 내릴 때마다 고개를 쳐들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차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고, 이 영상은 재미와 흥미 위주의 컨텐츠이므로 진짜 따라하시면 가랑이가 째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들어감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실용적인 이유에서 타는 일반적인 SUV와 일반적인 세단은 공간도 중요하고 승차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카푸어 형님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인 간지나는 포인트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쿠페나 스포츠카나 컨버터블은 어떻습니까? 911이나 페라리 같은 차량들을 공도에서 보게 된다면 데일리로 불편하겠다 생각은 들겠지만 난 언제 저런 거 한번 타보나?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간지가 나는 마법 같은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비 카푸어 형님들을 위한 스포츠 세단입니다. 쿠페 형식의 날렵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만 문짝은 4짝이 다 달려있고 트렁크는 해치백과 같은 형태의 짐칸을 소유하고 있으며 뒷유리까지 한꺼번에 열리는 간지나는 형식으로 스포트백이라고 불리는 아우디의 A7 1세대 디젤 모델 50TDI입니다. 이 차는 V6 3.0 싱글 터보로 272마력 59.2토크라는 미친 성능을 가진 차량입니다. 출시가가 1억에 가까웠던 차량이라 간지나는 외관은 물론 미친 성능의 엔진까지 겸비한 최강의 차량입니다. 제로백은 5.7초로 어디가서 절대 꿀리지 않을 성능이며 독일산 디젤이라 연비까지도 챙기고 있습니다. 공인 연비 기준으로는 13.1km이며 60개월 풀얼부로 지르고 매일 라면만 드시더라도 기름값에서 어느정도 세이브를 해서 삼각김밥을 같이 드실 수 있을 경제성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혹시 출시 가격이 너무 비싸 걱정이신가요? 아니면 이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을까봐 걱정이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차량의 현재 중고 가격은 2천만원 초반에서 중반대 가격으로 2014년식에서 2016년식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미친 감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차값 대비 불과 20에서 25%밖에 안 하는 똥값 수준인 것입니다. 가격을 듣고 엔카로 바로 뛰어가고 싶으시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의 미친 장점 중 하나는 에어 서스펜션입니다. 독일차 중에서도 최고급 라인에만 들어가는 에어 서스를 맛볼 수 있으며 댐핑 컨트롤을 통해 충격을 조절할 수 있어 미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하차감을 최상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포인트는 역시 프레임리스 도어일 것입니다. 스포츠 세단과 같이 스포츠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형태인 프레임리스 도어는 문을 열고 당당하게 내리는 나의 모습을 더욱더 날카롭게 강조시켜줄 최고의 간지나는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을 끝낼 카운터 어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감히 신들이나 천사들이나 가지고 있을 법한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날개입니다. 리어 스포일러가 존재하며 이거 하나만으로 감성 마력은 100마력 추가된 셈입니다. 스포일러는 자동으로 일정 속도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도 있으며 내 마음속 피어나는 간지력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활용 정점 같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카푸어가 되기 위해선 견뎌야 할 시련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으며 그것은 카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아우디 A7 50TDI의 최악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6기통 디젤이라 진동소음이 덜 하실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단지 신차 컨디션일 때 뿐입니다. 우리가 물망으로 보고 있는 대부분의 10만원짜리의 A7들은 이미 경운기의 레벨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타다보면 익숙해지니 마음 편히 먹고 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차는 디자인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으나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뒷자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내부 공간이 절대 작지는 않지만 루프가 점점 낮아져 머리 공간에서 약간의 답답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시트에 있습니다. 앞 시트는 편안하고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뒷 시트는 오래 탈 시 허리가 부서질 것 같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가족용으로 생각하시는 아빠 카푸어 분이 계시다면 내 만족을 위해 가족의 허리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가운데로 지나가는 센터 터널도 문제입니다. 후륜 독일차들의 센터 터널이 큰 구렁이 마냥 방인스럽게 존재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 차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높이와 넓이로 동승자들을 놀래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카푸어가 되시는 형님들이라면 이런 뒷자리쯤은 솔직히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에게 자동차는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간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넘어가도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고질병으로는 역시 누수와 누유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엔진 오일도 새고 냉각수도 새고 엔진룸이 물반, 기름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수리 케이스들도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수리비로 50에서 100만원은 감사한 경우고 그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문제입니다. 일반 서스야 구조가 단순 스프링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공기를 주입하고 분출해야 하는 반은 전자장비라고 할 수 있는 에어 서스펜션은 아쉽게도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더 아쉬운 점은 가격 또한 굉장히 좋지 않은 녀석이라는 것입니다. 정품으로 고친다면 한쪽당 250만원 정도의 가격대이며 OEM 제품으로는 100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재생품을 사용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지만 이 미친 녀석이 자동차에 4개나 달려있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요인입니다. 그렇기에 수리비가 터지면 언제나 차를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천만원짜리 차를 사는데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그건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전손 차량이 되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나는 아우디 같은 흔한 브랜드 말고 조금 더 독특한 차량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브랜드 네임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공도에서는 쉽게 볼 수 없고 고급 차이지만 중고차 값은 싼 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 역세권의 신축인데 가격이 싼 아파트와 같이 앞뒤가 안 맞는 문장 같겠지만 진짜로 존재합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함께 장인이 공들여 만든 것 같은 눈부신 그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야생의 원초적 짐승과 같은 브랜드 제규어의 올뉴 XJ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통상 5.0 모델을 제외하며 신차값이 1억 1천만원부터 1억 6천만원까지 하는 이 차량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된 차량입니다. 아니 졸라 비싼데 어떻게 사라는 거예요? 걱정 마십시오. 신차값이 1억이 넘지만 현재 2015년식 기준으로는 중고값으로 신차값의 20%도 안 되는 2천만원 초반대로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카포 형님들을 위해 아주 통 크게 감가가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규어 XJ는 제규어 브랜드의 최고급 세단이며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영국 총리의 의전차로 사용되어왔던 모델이기도 하고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까지 그 명맥은 이어져 왔을 정도로 유석 있고 전통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외관은 브랜드 네임인 제규어처럼 날카로운 눈매와 촘촘하고 고급스럽게 마감되어 있는 프론트 그릴이 인상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간지나는 포인트는 앞모습뿐만 아니라 마치 날짐승이 세로로 핥힌 것 같은 리어라이트에 뿜어져 나오는 미친 짜세가 있습니다. 세단에서 세로형 라이트는 쉽게 볼 수 없는 구조이고 거기에 가운데 제규어 로고가 딱 박혀 있으니 벌써부터 어깨에 힘이 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롱휠 베이스의 모델과 숏휠 베이스의 모델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롱휠 베이스 모델이 물량이 많습니다. 트림명에는 LWB 롱휠 베이스의 약자가 쓰여져 있으며 휠 베이스가 125mm 더 길기 때문에 광활한 뒷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S클래스로 플래그십 세단답게 전자석, 통풍 및 열선 시트가 존재하며 안마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시트와 실내 마감이나 소재는 그 어떤 차에도 꿀리지 않으며 영국 왕실의 고급스러운 냄새까지 나는 느낌입니다. 가죽 또한 최고급 소재로 1억짜리 차에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엔진으로는 3.0 디젤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되었는데 기존 엔진으로는 3000cc, 275마력, 61.2토크로 2톤이 넘는 대형 차량의 제로백이 고작 6.4초입니다. 2016년식부터는 300마력, 71.4토크, 6.2초로 더욱 강력하게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출고 타이어로는 피렐리 P0 정도가 끼어져 나오는데 아마 중고로 사게 된다면 넥센 중저가로 끼어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은 선대 카포 형님께서 이미 한번 다녀가셨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 차는 안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역시 스피커에 있습니다.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으로 실사용자들에게 극강의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려한 풀 LED 계기판에 스포츠보드를 넣으면 레이싱카를 탄 것 마냥 메인 화면에 RPM 게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피 끓는 우리 형님들이 만족할 만한 요소이며 제규어 브랜드의 슬로건인 아트 오브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푸어가 되기 위해선 견뎌야 할 시련이 있기 바람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으며 그것은 카푸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제규어 XJ의 최악의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규어 XJ의 고질적인 단점 중 하나는 디스플레이 주변이나 센터 패시아 버튼들, 스위치류 등 모든 버튼과 스위치가 다 벗겨지고 까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쓰다 보면 원래 까지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손때가 묻어 버튼 아이콘이 지워진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든 버튼 자체가 풍화가 되는 것인지 힘대가 일어나며 끈적끈적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미관상 상당히 지저분해 보이며 브랜드 특성상 부품이 흔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버튼 하나하나 구매를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규어 브랜드의 버튼 까짐을 중점으로 광고한 업체가 따로 있을 정도이며 이 정비 자체가 버튼 하나하나 오랜 시간 노가다를 띄어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비용도 적지 않게 나오는 고질병입니다. 고급 브랜드의 최고급 차량이지만 버튼의 조작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마치 LF 소나타의 버튼을 누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장고장 중 하나는 LCD 계기판 먹통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의 최악의 단점, 전장 부분입니다. 이 차량은 계기판 화면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미치고 환장할 법한 고장이 존재합니다. 이게 처음엔 나왔다가 조금 있으면 불이 꺼지듯 화면이 먹통이 되는데 운행 시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꺼져버리면 그냥 짜증 좀 나고 핸드폰으로 보면 되겠지만 계기판은 진짜 답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치기도 쉽지 않은 고장입니다. 왜냐하면 계기판 자체를 교체하려고 해도 300에서 4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제품인데다가 교환 시 주행거리 등 정보가 포함된 계기판이기 때문에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는 검사소에서 또 따로 검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장비 문제이기 때문에 계기판 하나의 문제가 아닌 다른 연관된 장비의 문제일 수도 있어 교환을 한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가장 큰 미치고 팔짝 뛸 요소입니다. 중고로 2010년대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을 타신다면 매일 밤 내 차는 아니겠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은 제규어 랜드로버 엔진그램의 대표적인 3.0 디젤 엔진을 장착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 결함으로 리콜이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엔진 크랭크축 소착 결함으로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2017년 11월 리콜이 시행되었고 차주들은 가슴을 쓸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리콜 사태 이후에도 차주들의 결함 신고는 끊이지 않았으며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의 대응 또한 도마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리콜 통보를 받고 예약을 해도 2년에서 3년 뒤에나 예약을 받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분명 문제가 있는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냥 타러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후 2019년 제대로 된 리콜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국토부가 판단하여 2차 리콜을 때려버립니다. 그런데 리콜을 했다고 이 문제가 괜찮아졌다면 상관없겠지만 리콜을 한 차량들에서도 똑같이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되어 기사에 뿌려지게 됩니다. 기사에 나온 사례로 시동 꺼지는 현상이 3번이나 있었던 차주는 첫 번째 도로에서 시동이 꺼져 서비스 센터에서 엔진 결함 판정을 받고 엔진을 교체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도로에서 또 한 번 시동이 꺼지고 서비스 센터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볼트가 느슨해져서 시동이 꺼진 것이라고 센터에서 대응하였습니다. 아니 씨발 볼트가 느슨해서 시동이 꺼지는 거면 우리 집 선풍기는 어떻게 돌아가냐? 세 번째 또 시동이 꺼졌는데 센터에서는 보조 배터리 문제로 시동이 꺼진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비 지식이 하나도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도 이 답변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비스 센터의 대응이 말도 안 되는 베테라식 태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야기가 좀 셌습니다만 이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엔진을 장착한 제규어 XJ 모델이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규어 차량은 엔진 선택폭이 넓기 때문에 2000cc, 3000cc, 심지어 5000cc 대배기량 가솔린 차량도 존재합니다. 그러니 디젤 엔진을 피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고급류 세팅이 기본인 가솔린 엔진이라 라면 먹을 때 김밥을 같이 짝짝꿍 시킬 수 없는 최악의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대형차의 가솔린 고급류 세팅은 기름값을 상당히 많이 먹기 때문에 엔진 멈추면 다시 갈면 된다고 생각하신다거나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원하는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악의 단점은 이 차량의 문제가 아닌 제규어 브랜드의 문제입니다. 제규어 랜드로버의 불편한 AS는 온라인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든 점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내 친구가 인류 정비사라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교체해야 할 부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품 수급은 제규어 차량에서 가장 큰 약점입니다. 심지어 최근에 제규어 브랜드는 국내 철수를 단행했습니다. 물론 신차 판매를 안하고 2025년 전기차로 다시 만나자는 말이었으며 재충전의 기간이라고 한 것이지만 대학생이 여름방학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고급차 브랜드라고 하기엔 조금 아쉬운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전 차량들의 부품 수급은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장이 나면 버리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꿀 간지나는 카푸어를 위한 자동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차를 구매한 사람들을 카푸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고 이런 차량들이 취향에 맞다면 구매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카푸어는 벤츠를 타도 카푸어일 수 있겠지만 캐스퍼를 타도 카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정말 사랑해서 내 경제 수준을 뛰어넘는 차를 구매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동호회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취미가 사진을 찍는 것인지 카메라를 수집하는 것인지 먼저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진 실력이 올라가 더 좋은 성능의 카메라가 요구될 때 그만큼 좋은 카메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좋은 차를 사는 것인지 아니면 비싸 보이는 자동차를 구매해 내 소비욕을 채우고 마치 부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인지는 본인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